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치매를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상용화되면 저렴한 가격에 치매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11조 원 추경 예산에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포함됐습니다. 연구 용역비 성격의 3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가뭄이 계속되면서 대규모 양수시설 건설 현장에서 준공검사를 미루고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대낮에 초등학교 교실에 침입해 여교사들의 지갑을 털어온 40대가 붙잡혔습니다. 전국 치매 환자 69만 명 시대, 대통령까지 나서 치매 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언급할 정도로 초고령 사회에서 치매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환자와 가족이 다 감당하기 힘든 이 치매를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조선대학교 치매연구단이 최근 3년간 광주 지역 65살 이상 남녀 1000여 명을 대상으로 MRI를 촬영해 정밀 분석한 연령별 뇌지도입니다. 노화 과정에 따라 청각 정보를 처리하는 측두엽과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분이 위축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연구단은 뇌지도를 만들어 기준점으로 잡고 정상인의 뇌보다 이 부분에서 급격한 수축이 진행되는 치매 환자를 구별해낼 수 있는 치매 조기 진단용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현저히 낮은 가격에 치매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연구단은 건강검진의 이를 적용하는 등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치매 조기 진단과 검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뇌구조의 평균 분포를 확인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65세에서 85세 인구의 평균 뇌구조를 파악해 한국인에게 최적화된 치매 조기 진단과 예방 치료가 가능해졌습니다. 아주 미묘한 변화도 분석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안으로 구별할 수 있는 시점보다는 앞쪽에서 조기 진단을 할 수 있는 어떤 토대가 마련됐다. 현재 이 프로그램의 치매 질환 진단 정확도는 83%로 유능한 임상 전문의 수준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제 특허가 출원됐으며 서울대병원 등 전국 5개 대형 병원에서 시범 운영되며 오는 2019년 대국민 시범 서비스 시행을 목표로 임상 유효성 평가를 거치게 됩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편성한 11조 원대의 추경 예산에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포함됐습니다. 정부가 주목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내용을 알고 보면 실망스럽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정부가 편성한 11조 2천억 원의 추경안은 일자리 창출에 맞춰져 있습니다. 여기엔 광주형 일자리 예산도 포함됐습니다. 광주시는 반색했지만 알고 봤더니 총 예산은 3억 원. 그것도 광주에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는 연구 용역비 성격입니다. 광주형 사례처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영역이 몇 개 지역 어디 몇 개소 정도가 있을까? 일단 실태 조사부터 좀 해보자.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 모델을 만들어서 전국으로 확산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정부 예산으로 반영됐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전국으로 확산시킬 성공 모델이 아직 광주에서조차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광주에서 일단 그 모델을 만들자. 만들면 그걸 보면 그거 이렇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뭐 남대문 문턱이 있냐 없냐 맨날 여기서 얘기해봐 의미가 없이 가서 보면 아는 것처럼. 광주시는 전기차나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에 특화된 혁신단지를 조성하고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정부가 나서주면 기업 투자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추경 예산에는 이런 내용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현충일인 오늘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그간의 메마름을 달래줄 비 소식 있겠는데요. 오늘 낮에 남서해안에서 비가 시작돼 오후에 광주와 전남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낮까지 우리 지역 10에서 40mm의 강우가 예상되고요. 남해안 등 비가 많이 오는 곳에서는 50mm 이상까지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로 인해 오늘 더위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이 21도로 어제보다 약 10도가량 낮아지겠고요. 장성 20도 등 전남 대부분 지역도 기온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바람도 강하게 부니까요. 외출하실 때는 옷차림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광주 20.2도를 비롯해 영광이 18.9도, 담양이 18.3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 낮 기온 20도 안팎으로 흐린 날씨 때문에 아침에 비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전남 대부분 지역 어제보다는 8도에서 9도가량 낮겠습니다. 곡성이 20도, 구례와 보성이 19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가뭄이 계속되면서 전국의 농가들이 물을 확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대규모 양수시설 건설 현장에서는 준공 검사까지 미루고 우선 물 공급에 나설 정도입니다. 박영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폭 10m, 높이 3m의 수로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이른 아침 삽을 들고 수로에 들어간 농민. 군데군데 고인 한 방울의 물이라도 더 끌어올리기 위해 안간힘입니다. 잠을 못 자고 뭐다 남이 까볼까 싶어서 한 방울로 물을 대야 될 것 아닙니까? 수백 미터씩 2중 3중으로 양수용 관을 연결하는 건 기본. 어렵사리 물을 끌어와 모내기를 끝낸 농민도 어린 모가 타버릴까 봐 또 걱정입니다. 이대로만 물 요거 가지고는 며칠만 있으면 금방 말라버려 이거. 보다 못한 한국농어촌공사는 12년여의 공사 끝에 준공검사를 앞둔 해남 지역 양수시설을 이번 주부터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인공호수에 연결된 61km의 용수로를 통해 일단 물을 공급한 뒤 농사에 차질이 없을 때 보완 작업을 거쳐 준공검사를 받겠다는 겁니다. 가뭄 극복이 우리 준공보다도 더 시급한 걸로 판단이 되어 준공은 미루고 우선 농가의 통수가 가능하도록 준공검사까지 미루며 물 공급에 나선 덕분에 해갈되는 농경지는 2,100여 헥타르에 이릅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전북 군산의 AI 의심 가축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가운데 전남으로는 반입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군산 AI 의심 가축 발생 농장에서 경기도 파주와 경남 양산, 제주 등 5개도 7개 농장으로 판매됐지만 전남에는 해당 농장의 가축이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전라남도는 군산의 해당 농장을 방문한 차량이 여수와 나주, 한평, 영광, 곡성 등에 소재한 6개 농장으로 파악돼 긴급 임상 예찰을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었다며 소독 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낮에 초등학교 교실에서 교사들의 지갑 등을 털어온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교사들이 담임을 맡은 교실만 골라 범행을 저질렀는데 경찰 신고를 막기 위한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흰색 장갑을 낀 남성이 텅 빈 교실 안으로 들어섭니다. 머뭇거리는 기색도 없이 발걸음을 옮기더니 담임 교사의 가방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영상 속 남성은 48살 박모 씨. 박 씨는 지난 2월부터 초등학교에 몰래 침입해 60여 차례에 걸쳐 교사들의 핸드백 등에서 모두 300여만 원의 현금과 상품권을 훔쳤습니다. 주로 점심시간이나 야외 수업 시간을 노려 학교 담을 넘었습니다. 지갑에서 분명히 넣어놨는데 왜 없어져서 왜 내가 어디 분실했을까 이제 그런 정도로만 인식을 하는 거예요. 박 씨가 범행을 저지른 곳은 모두 여자 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는 교실이었습니다. 지갑이 든 핸드백이나 가방을 교실 안에 두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범행 전에는 학교 주변을 사전 답사해 CCTV 위치를 확인했고 학생들의 소행으로 둔갑시키기 위해 현금이나 상품권을 일부만 훔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빨리 눈치채지 못하고 또 혹시 눈치채더라도 학생들의 소행으로 오인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부만은 훔친 것입니다. 경찰은 전국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추가 피해가 있는지 조사하는 한편 유사한 범죄에 대비해 교실을 비울 경우 문단속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답사를 명분으로 공짜 숙박을 한 혐의로 모 사립고등학교 교사 A씨에 대해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청구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수학여행 답사를 위해 제주도의 한 리조트에 가족과 함께 숙박한 뒤 요금 15만 원을 내지 않았고 여행사를 통해 해당 리조트와는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리조트 측의 항의로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시교육청은 A 교사가 김영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해당 법인의 징계도 요구했습니다. 중장비로 건물과 차량을 부순 40대 정신질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화순경찰서는 그제 새벽 1시 30분쯤 화순군 이양면의 도로에서 훔친 굴삭기를 이용해 슈퍼마켓과 차량 2대를 마구 부순 혐의로 46살 양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15년 전부터 조현병을 앓아온 양 씨가 이날 환청을 듣고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세월호 3층에서 구명조끼를 입은 상태로 수습된 유해가 일반인 미수습자인 이영숙 씨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현재까지 신원이 확인된 미수습자는 4명으로 이제 5명의 미수습자가 남았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세월호 3층에서 구명조끼를 입은 유해가 발견된 건 지난달 22일. 옷과 신발 등을 착용한 상태로 비교적 온전한 형태였습니다. 수습 과정에서 신분증도 나와 일반인 미수습자인 이영숙 씨일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현장 수습본부는 DNA와 법치의학 감정을 실시해 유해 수습 보름 만에 이영숙 씨의 신원을 최종 확인했습니다. 이 씨의 가족들은 남은 미수습자 가족들의 심경을 고려해 말을 아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29일 이 씨가 수습된 구역에서 사람의 것으로 추정되는 뼈가 한 점 추가로 발견된 뒤 일주일째 수색은 답보 상태입니다. 세월호에서 화물칸을 제외한 수색 구역은 44곳으로 대부분 수색이 마무리되고 12곳만 남아 있습니다. 이영숙 씨를 포함해 현재까지 4명의 미수습자가 확인되면서 남은 미수습자는 단원고 학생 2명과 선생님, 일반인 부자 등 5명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와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세월호 인양 과정에서 유출된 기름으로 피해를 입은 진도 지역 어민들에게 먼저 적용될 예정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깜짝 선발 정영훈의 호투와 타선의 집중력으로 4연패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김기태 감독의 승부수도 빛났습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입니다. 최하위 삼성에 3경기 모두를 내줄 수 있는 위기의 상황.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팀 타선은 그야말로 활화산처럼 터졌습니다. 5회에만 8점을 뽑는 등 18안타에 13득점. 삼성이 믿고 쓰는 에이스 윤성환을 무너뜨렸습니다. 5점 차로 멀어지고 있는 기아 타이거스 6대1입니다. 5이닝을 2실점으로 막은 깜짝 선발 정용훈은 데뷔 9년 만에 감격의 첫 승을 올리며 4연패 위기에 몰린 팀도 구해냈습니다. 위기의 순간, 김기태 감독의 승부수가 빛난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7연승 행진을 이어가던 양현종이 최근 3경기에서 6점 이상을 내주며 부진했고 무더운 여름철로 접어들면서 선발 투수들의 체력 안배도 필요한 상황. 장기 레이스에 대비해 지친 투수들에게 휴식을 더 주기 위해 선택한 대체 선발 카드가 제대로 적중한 겁니다. 지난주 반타작 승률을 올리며 2위 NC에 2게임 차로 쫓기게 된 기아. 하루의 휴식을 더 가진 강력한 선발 투수진의 힘을 바탕으로 이번 주 한화 넥센을 상대로 분위기 반전에 나섭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광주 여성재단 연미봉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광주시 의회 김영남 의원은 염 후보자가 여성에 전화해 3년여 동안 2천여만 원을 친딸 명의로 기부해 세제 혜택을 받도록 도운 것은 증여세 포탈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지신 의원도 염 후보가 한 달에 수백만 원씩 강사료를 받았는데도 신고하지 않았다며 소득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염 후보자는 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생각이 짧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고 이상업 씨의 수기를 담은 사지를 넘어 귀향까지가 출간됐습니다. 책을 기획한 근로정신대 시민모임의 이국원 대표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사지를 넘어 귀향까지 이 책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먼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바로 이상업 어르신이 남긴 수기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불과 나이 16살에 후쿠오카에 있는 미쯔비시 탄광에 끌려가서 해방 후 돌아오기까지 기간으로는 만 2년에 미치지 못합니다만 그 탄광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본인의 눈으로 목격했던 우리 조선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참상, 노예나 다름없었던 조선인에 대한 차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담담히 그려내고 있습니다. 한 대목을 소개하자고 하면
죽은 사람을 오히려 부러워했다고 합니다. 오죽했으면 그 고통에서 이제는 해방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죽은 사람을 부러워해야 될 만큼 지옥과도 같았던 그 탄광 실태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2판이 출간된 거라고 들었는데요. 1판에 비해서 어떤 부분들이 보강된 건가요? 이걸 아무리 우리의 목소리로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일본은 그것을 왜곡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이 책이 얼마 전 4월 달에 일본에서 번역 출판됐는데 일본의 그 대표적인 그 시민 활동가의 목소리를 통해서 이 책이 이 시기에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거기에 특별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2015년 군함도 그 참혹했던 현장을 일본 정부는 그냥 거리낌 없이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로 이상업 어르신이 끌려갔던 곳이 군함도와 똑같은 미쯔비시 탄광이 운영했던 곳이고 인접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들여다보면 당시 일본 정부가 조선인에 대한 차별도 없었고 강제 노동도 없었다고 하는데 이 책이 가장 실증적인 반박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고 이상업 씨처럼 일제 강점기에 동원됐던 분이 전국적으로 몇 분 정도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한반도를 이외의 지역, 그러니까 국내를 넘어서 일본이나 그 만주 남태평양 이런 데 끌려갔던 숫자는 약 80여 명만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만 현재는 약 2만 명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더군다나 이분들이 90대 고령이시기 때문에 사실 여생을 얼마도 남겨두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당시 전범 기업들을 상대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소송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진행되는 재판들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정말 극히 소수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하고 있는데 현재 국내에서 모두 14건입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3건. 그런데 14건 중에서 피고가 미쯔비시와 관련된 소송이 모두 6건입니다. 네. 그런데 1심에서 그나마 그 승소라도 판결을 얻어본 사람은 불과 100여 명에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길게는 17년, 15년, 근로정신대 사건도 5년째 현재까지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부 입장 표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은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해왔었거든요.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있기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네, 저희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포 축구협회의 보조금 부적정 사용 의혹은 돈만 주고 사후 관리에 손 놓고 있는 행정당국의 책임도 큽니다. 보조사업 실적과 정산 보고는 허위로 제출됐고 보고 기한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시 축구협회가 지난 1월 개최했다고 주장하는 제15회 목포시장기 축구대회. 목포시는 시체육회를 통해 1,5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개회식도 없었고 시장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도 유명무실합니다. 한 달 안에 정산 보고를 해야 하지만 대회가 끝난 지 4개월 넘도록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이 종료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산 보고서를 저희한테 제출해야 됩니다. 관계 기관들은 책임 떠넘기기만 하고 있습니다. 4월 4일에 보냈어요. 말이 없다가 도민체단 갔다 가지고 정신이 없어서 정산 서류를 못 봤다. 중간에 이제 여러 일정들이 겹치다 보니까 그랬고 그 전에도 여러 차례 이런 부분은 부족하니까 보완해야 된다고 저희가 알려드렸죠. 정산 보고가 늦어졌지만 이유도 확인하지 않은 채 목포시는 사실상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심판비 지급 내역도 이상합니다. 아직 정산 보고가 끝나지 않았지만 올해 12개 팀이 참가했다며 심판비로 250만 원이 책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6개 팀이 참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 지난해 대회 심판비는 600만 원에 달합니다. 참가팀 부풀리기와 보조금 부적정 사용, 대회 미개최 정황까지 드러나고 있는 상황. 경찰은 최근 5년 동안 축구협회에 지원된 보조금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할 것을 목포시에 요구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LH 광주 전남 지역본부가 광주 효천 1지구 16필지를 일반 수요자에게 공급합니다.
이번에 공급되는 용지는 근린생활시설과 주차장, 단독주택 용지 등이며 총 16필지 16,000제곱미터가 입찰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학교 급식에 납품되는 돼지고기의 검수 체계가 강화됩니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에 따르면 축산물품질평가원이 학교 급식 납품 축산물의 유통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특히 돼지고기의 분류 방법을 세분화하기로 했습니다. 돼지고기는 모두 22개 부위로 구분되지만 학교 급식에서는 7개 부위로만 검수돼 납품 과정에서 값싼 부위가 고급육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습니다. 이상기온으로 꽃대가 발생해 피해를 입은 전남 지역 양배추 재배 면적이 445헥타르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정밀 조사 결과 피해 면적은 해남 282헥타르, 진도 155헥타르, 나주 8헥타르, 무안 0.4헥타르 등 모두 445헥타르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농가는 재해보상 기준에 따라 이르면 이달 중으로 복구비나 농약대 일부를 지원받는데 같은 피해를 입은 봄 배추 농가는 피해 면적이 재해 기준 이하여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여수시가 지속되고 있는 가뭄에 대비해 도서 지역 정수장과 해수 담수화 시설의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여수시는 가뭄에 대비해 오는 12일까지 수자원공사 여수권 관리단과 합동으로 7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도서 지역 4개 정수장과 17개 해수 담수화 시설의 급수 상황을 점검합니다. 여수시 관내 21개 도서 지역 담수 시설의 총 용량은 3,040톤으로 현재 저수율이 평균 8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달 10일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체크카드를 모집책에게 넘기거나 보이스피싱으로 가로챈 피해금 600만 원을 인출해 조직에 보낸 혐의로 20살 박모 씨를 구속하고 일당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경기 불황과 취업난에 돈을 쉽게 벌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